4인4색의 이 강의를 할 강성재 권사입니다. 이제 먼저는 제가 1강일 때는 이제 결혼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왜 결혼을 만드셨는가, 왜 사람이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전자의 1강의 때 했고요. 또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전서 3장 7절에 보면 돕는 배필은 이제 서로가 돕는 것 중에 제가 이제 결혼 목적이라고 제가 이제 1강의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강의에서는 이제 제가 외모를 많이 찾죠. 이제 외모를 찾는데, 이건 이제 제 2강의는 제가 피상적인 그 아름다움에 그 빠지는 것들에 잘못된 거라든가 요런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외모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보면은 외모는 유통기간이 1년이고, 이제 제가 이거 자료 해보면, 이제 그게 왜 그런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주로 이제 미팅할 때 남자들이 외모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리석은 짓이죠. 왜냐하면 외모는 사실 유통기간은 1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볼 때는 남자의 이제 경우는 성격을 우리가 86%를 많이 보고 있어요. 성격이 굉장히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그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이 좋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성격이 좋은 걸 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번 이제 뭐 하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본 성품이 거기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게 남성의 경우는 이제 보면은 성격이 우리가 86%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게. 그다음에 남성들이 또 여자를 외모를 몇 프로까지 보는지 아세요? 72%에서 80%까지 봐요. 예. 그러고 가정 환경은 한 이제 40%. 그러고 이제 경제는 뭐 요즘 서로가 맞벌이 하면 서로가 좋으면은 내가 한다 해서 경제력은 68%가 돼요. 이제 자료를 제가 이렇게 쭉 해본 결과. 그리고 또 뭐를 봐야 되냐면 직업이 한 70%를 보고 있어요. 직업이. 그런데 요즘 외모에 대해서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 시대 70년대 요때만 해도 우리가 그러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요즘은 보면 철이 안 나는 과일들을 많이 먹어서 애들이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왜냐면 우리가 그전에 사계절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 계절에 나는 과일과 채소들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비닐하우스로 무슨 많은 이제 농사가 이제 재배를 되다 보니까 애들이 철이 이제 안 나는 음식들을 먹어서 이렇게 성격이 좀 이러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정말 남자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외모가 나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얼마가 이쁜 건지를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기준을.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 엄마들이 보는 그 미모의 기준과 요즘 현 시대에 남녀들이 보는 그 시선은 이제 좀 달라요. 배우자를 이제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는 뭐냐면은, 남자는 이제 여자의 그 이제 외적 요소 요것들을 많이 보고, 여자는 또 무엇을 많이 보겠어요? 능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사실 남자가 우유부단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힘들어요. 예, 남자가 능력 있고 정말 자기 할 일을 카리스마가 있더라도 자기의 이제 정말 그 능력을 정말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사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자를 우리가 이제 고를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냐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남성은 이제 여성의 아까 외모라고 말했고 여성은 남자의 능력을 말했잖아요. 예, 근데 제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뒷전이에요.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남자는 여성의 미모를 먼저 보고 여성은 남자의 능력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응?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 믿음이 정말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을 전제로 보는 게 아니라 여자는 남자의 능력, 남자는 여성의 외모 이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믿음과 저거는 우리 믿는 사람끼리 한다고 해도 이거는 아주 아예 기본에 아주 그냥 깔고 있는 것처럼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그럴 때 참 힘든 때가 많았어요. 저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물론 여자가 이쁘면 남자들의 시선을 많이 받겠죠. 예? 그리고 남자가 차도 좋은 거 총각이 벌써 부모의 재산을 갖고 물론 그런 좋은 차를 외제차를 타고 막 이랬다 했지라도 그 남자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여성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그 생각이에요. 남자가 자기 일을 똑바라지게 하고 정말 리더십이 있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결혼에 끌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예,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요즘은 시대가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 일본이 먼저 결혼 문화가 어떻게 됐었느냐면은 여성들이 남자를 이렇게 결혼에 선택을 할 때 연하의 남자를 많이 했어요. 40대가 이빠이 와가지고 지 할 일을 다 해놓고는 어린 남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을 가진 집의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응?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물론 결혼과 생명과 출산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그 보수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 정말 저렇게 나이 많이 먹은 처녀를 데리고 와서 정말 아기를 낳을까 이런 거를 부모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성들이 거의 다 자기 할 일을 다 왜냐면은 편해졌어요. 여성들이 왜냐면 부모가 다 해줘. 하숙생이나 마찬가지야. 부모가 다 해주잖아. 다 해주고 지는 직장만 나갔다 오고 돈도 자기가 월급을 타니까 뭐 그걸 부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관리하잖아요. 예, 자기네가 관리하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돈에 대한 여유도 있겠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그때 이제 친구가 하나씩 이제 결혼들을 하게 되면은 결혼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끼리가 이제 서로가 친구가 되지 결혼한 가정과 안 한 가정하고는 친구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결혼한 사람은 얼마나 바빠요. 내 가정에. 우리는 아침에 정말 가사의 일을 보더라도 흔적 없이 바쁜 게 가정 일이잖아요. 뭐로 해도 표시가 없어. 아무리 죽었다고 해놔도 뭐 보면은 아 그냥 청소한 거밖에 없는데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참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요. 또 남성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여자를 원하겠어요? 연상의 여자고는 안 하잖아요. 예. 근데 능력 있는 남자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들이 참 잘못됐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결혼의 관념에 대해서 공부를 꼭 가르쳐야 되고 결혼 예배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다든가 또 이제 책들도 서점에 가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책을 썼는데 웨딩 마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제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쓰라 그래서 썼어요. 저는 그거 썼었을 때는 2002년도에 제가 쓴 건데 그때는 내가 상담한 사례를 쓴 거예요. 사례를 쓴 건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책을 쓴 목사님들이라든가 또 약간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적으로 심리 이런 거를 해줘요. 그런 거 보면 제가 그렇게 그 사례가 맞아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은 서로 양가에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모님하고도 소통이 되고 또 남자가 여자한테 기 죽을 일이 없고 여성도 남성한테 기가 죽을 일이 없잖아요. 서로가 비슷한 사람끼리 하면 되는 것을 그냥 그렇게 근데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은 절대 진짜 욕심을 가지고 내가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 치고 해달라 그런 사람 치고 이렇게 와서 의뢰를 하는 거 보면은 절대 나 욕심 많은 사람들,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결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평범한 성격에다가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 이렇게 근데 이제 서로 나가서 이제 미팅하고 서로 얘기할 때 남녀가 대화할 때 사실 40%만 맞으면 잘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남성이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 여성이 자라온 환경이 틀리잖아요. 내가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안 맞는다고 처음부터 그 결혼에 준비도 없이 해가지고 이제 그 맨 트러블을 일으키고 싸우고 결국은 사네 못 사네 이제 이런 것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또 이런 거를 볼 때는 좀 잘 여성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 외모 그래 미팅할 때는 좋아. 내가 이제 처음에 내가 남자들이 여성을 볼 때 난 진짜 저런 여성이면 돼. 응? 그러고 또 여성들은 저런 남자면 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미모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아까 제가 이제 외모는 유통기간이 1년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무엇을 두고 말했냐면 여자인 경우는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이렇게 했는데 그 임신을 한 것을 보고 남자가 아유 너 참 이렇게 그렇게 생겨서 난 비기 싫어 이라고 도망가는 사람 없잖아요. 안 살겠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남성도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 아기가 가졌구나 참 이제 그런 것을 흐뭇한 거를 느끼는데 정말 우리가 뭐 좀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처음에 외모를 보는 거에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1, 2년 동안은 또 아이를 보느라고 이제 정신없이 이제 자기 자신을 꾸며나가기는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일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이제 가장 꾸미지 않을 때, 그때가 임신할 때예요. 사실은 보면은 누구나 이제 그때처럼 뭐 날씬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참 누구나 다 온데간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남성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생명을 품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절대 도망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예, 물론 뭐 본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품고 있는 아내의 그 배 볼록 뭐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그것을 보고 도망가는 남편은 절대 없어요. 근데 남편은 자기 아기가 잉태한 것을 보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나는 이제 아기를 가지면 앞으로 경제력 면이라든가 내가 절제할 것은 좀 절제하고 여가 같은 것도 친구들 만남도 이런 것을 내가 좀 이런 거를 줄여야 되겠다 이제 하면서 남자들이 이제 가정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그게 제일 아름다운 것이지 남편이 아내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이 뜨이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본질을 그 눈이 이제 그때 열렸을 때 배우자의 외모를 가장 중요시 할 건가 이거를 잘 생각을 결혼하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명심해야 되고요. 또 외모의 유통기간은 또 1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것을 하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이제 크게 뜨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내가 결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만날 때 이렇게 보면 눈을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이렇게 크게 뜨고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되고 또 이제 결혼 후에는 눈은 이제 반만 떠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 우리가 왜냐면은 저기 결혼 후에서도 눈을 또 크게 뜨면은 그거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격 개조는 연애 이제 왜냐면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만났는데
성격이 나하고 도대체 맞지를 않아.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자라온 아까도 자라온 환경과 그런 것이 배경이 틀린데 그게 이제 성격을 이제 자기 기준에다가 맞추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결혼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이 자라온 환경과 여성이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틀린데 그것을 어떻게 뭐 그 성격을 뜯어고치면서 내가 결혼을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격에 대해서도 이제 개조할 거는 이제 우리가 내가 만날 때 미팅할 때 연애 시절에 해야 되고 결혼 전에 이것을 한 거는 이미 늦었다고 봐야 돼요. 예, 우리가 결혼 전에 그것을 했다면은 결혼에 우리가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대래 죄만 짓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금방 아까도 뭐 노처녀 딱지를 뭐 띄기 위해서 뭐 내가 아유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빨리 간다라든지 뭐 이제 내가 저 사람 너무 좋아서 이제 얼른 결혼하고 싶다든가 이렇게 결혼을 너무 성급히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제 뭐 내가 결혼해서 뜯어고치려고 이렇게 개조를 하려고 하시지를 말고 이제 왜냐면은 이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혼 생활이 굉장히 재미있겠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자꾸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성격을 곤치려면은 굉장히 불화가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정말 이렇게 하려면은 결혼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결혼에 대한 이것을 내가 정말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상담도 전문가한테 가서 많이 이런 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려면 내가 이제 운전해야지 그러면은 꼭 운전학원에 가서 몇 번 떨어지더라도 저 운전학원에 가서 그것을 이제 면허를 따잖아 연습을 해가지고 예? 그러와 이제 마찬가지로 또 내가 취업을 할래도 또 이제 그 취업에 대한 그 또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많이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결혼은 반드시 준비를 하고 결혼하는 것이 이제 편하다는 얘기죠. 가는 길이 쉽고 예.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결혼을 이제 서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많이 이제 서로가 보아왔고 맞다 생각하고 결혼을 이미 시작을 이제 했어요. 결혼을 시작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또 결정권이 있어야죠. 결정권. 결정자가 명확하고 이제 분명히 이거를 세워져야 돼. 결정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결정권은 이제 우리 신앙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남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을 하여 한 몸을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결정권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이거를 볼 때는 우리가 결혼하면은 이제 부모를 떠나잖아요. 딸도 떠나고. 남자도 부모의 곁을 떠나고. 근데 이제 이 결정권이 제가 왜 꼭 필요하냐고 하면 저가 사례가 있어요. 우리는 그 남자네 집에가 엄청 잘 살아요. 잘 살고 집도 가보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수법이었더라고 보니까. 자식을 껴안고 같이 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뭐 몇 개월만 있으면 아들 집이 있는데 그 아들 집이 있는데 그 기간만 한 예를 들어서 9개월이면 9개월, 10개월이면 그 집이 나가니까 그때 이제 와서 그 이제 같이 그 동안만 부모님하고 함께 살자. 근데 처음부터 신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들은 누가 그거 가서 살라고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부모가
욕심에서 결정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무슨 이제 경제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뭐 처음에는 뭐 네가 아무것도 여기서 사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해와도 된다. 뭐 이제 그냥 우선 니네가 이제 9개월 있으면 집이 나가는데 그 새 집으로 갈 때 그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오면 된다. 이제 요렇게 해놓고 그러면 여성들이 또 홀깃해서 엄마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준비를 하면 되겠네. 엄마 결혼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데 그러면 엄마 그것도 괜찮겠다 하고 또 결정을 내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아보니 그 엄마 말만 믿고 보니까 뭐 재산이 한 뭐 10억, 20억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 가서 이제 그거를 믿고 갔다 왔더니 이 남자의 시어머니 이제 남자의 어머니가 태도가 싹 바뀐 거야. 언제 바뀌었냐?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부터 바뀐 거예요. 얘네들이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서 바뀌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어머님이 교회를 이상한 종교를 조금 믿은 것 같아요. 여성은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꼭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학교는 안 가더라도 꼭 교회 가서 예배는 필수적으로 드려야 한다. 근데 성가대도 쓰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아주 그 결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좀 이게 보니까 영적인 싸움이 안 해도 된다고 해놓고는 뭐 모든 것을 안 해도 했더니 우리 집이가 재산이 10억이나 20억 있는데 왜 너는 해온 게 아무것도 없냐? 너 최소한 3억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야. 응?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불화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권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 예,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여기 이 강에서는 이제 결정권은 이제 완전히 분명해야 되고 외모를 집중하지 말라고 신앙의 믿음을 첫째 이렇게 보는 주제로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또 결정권에 대해서 조금 덜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마저 이어서 하고 그럼 내가 이제 이혼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3강에는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